Okay, this does not look like this is gonna end well.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스포맨의 원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 얼마 전 예고편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DC 유니버스의 문제작 슈퍼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슈퍼걸이라는 캐릭터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그려지시나요? 빨간 치마를 입고 밝게 웃으며 하늘을 나는 금발소녀? 아니면 사촌동생인 슈퍼맨을 도와 지구를 지키는 착한 여동생? 아마 대부분은 2015년부터 방영되었던 CW의 미드 슈퍼걸로 나온 멜리사 베노이스트가 보여준 그 희망찬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제임스 건의 슈퍼걸은 그 모든 고정관념을 보란듯이 산산조각냈습니다. 예고편은 시작부터 80년대 밴드인 블론디의 콜미를 때려박으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면 가득 채워지는 건 희망이 아닌 술과 분노로 얼룩진 카라 조엘의 얼굴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제목입니다. 원작 코믹스는 슈퍼걸, 우먼 오브 투모로우라는 부제를 달고 있었지만 영화는 과감하게 이 부제를 떼어버리고 딱 한 단어, 슈퍼걸만 남겼습니다. 이건 제임스 건의 자신감이자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본 건 다 가짜야. 이게 진짜 슈퍼걸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예고편 디테일 분석부터 왜 이번 영화가 기존의 드라마판이 저지른 실수를 완벽하게 바로잡았다고 평가받는지, 그리고 원작 코믹스를 통해 미리 보는 미친 스토리까지 아주 딥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먼저 예고편이 보여주는 비주얼과 톤앤매너부터 짚고 넘어가죠. 제임스 건 감독은 롤링스톤즈와의 인터뷰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훨씬 더 락앤롤 같은 영화다. 슈퍼맨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차이는 오프닝 씬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슈퍼걸의 반려견인 크립토가 신문에 시원하게 영역 표시를 하는데 그 일면에는 누가 있다? 바로 슈퍼맨입니다. 이건 제임스 건이 관객에게 던지는 유쾌한 선전포고예요. 우리는 영화 슈퍼맨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갈 거야. 기존의 고상한 영웅주의 같은 거는 다 가. 그리고 이어지는 주인공 카라의 핵심 대사. He sees the good in everyone, and I see the truth. 이 대사가 왜 소름 돋냐면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 정의나 사랑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진실은 내 고향은 불탔고 내 가족은 비명을 지르며 죽었고 신 따위는 없다는 냉혹한 리얼리티입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내용 사인이 번쩍이는 우주 술집, 탁한 공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카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히어로물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짐승들의 하드보일드 누아르입니다. 1984년 영화 슈퍼걸의 헬렌 슬레이터가 슈퍼맨의 바비 버전이었다면 2026년 밀리 알콕은 매드맥스의 퓨리오사 버전의 슈퍼걸의 면보를 보여줍니다. 드라마 하우스 오브 드래곤에서 보여준 그 묘한 태페미와 반항기, 그리고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은 허무함. 이번 캐스팅은 정말 신의 한 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왜 이번 슈퍼걸이 역대급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주요 외신들은 이번 예고편을 보고 DCU가 마침내 에로우버스의 카라조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도대체 드라마판 슈퍼걸의 문제가 뭐였길래 그럴까요? CW 드라마 슈퍼걸은 물론 재밌고 인기 있는 쇼였습니다. 멜리사 베노이스트의 연기도 훌륭했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슈퍼걸을 여자 슈퍼맨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DC 영화 세계관 때문에 드라마에서 슈퍼맨을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제작진은 슈퍼걸을 슈퍼맨의 대타로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슈퍼맨처럼 메트로폴리스를 지키고 슈퍼맨의 악당인 렉스 루터와 싸우고 슈퍼맨의 친구인 지미 올슨과 어울렸습니다. 드라마 속 카라는 사촌오빠처럼 희망과 정의를 외치는 그저 성별만 바뀐 슈퍼맨의 그림자에 불과했죠. 하지만 원작 설정상 두 사람의 기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슈퍼맨은 갓난아기 때 지구로 보내졌습니다. 그에게 크립톤의 멸망은 역사책 속 이야기일 뿐이고 고향은 따뜻한 캔자스 농장입니다. 구김살 없이 자란 금수저 멘탈의 소유자죠. 반면 슈퍼걸은 다릅니다. 그녀는 14살 때까지 크립톤에서 살았습니다. 행성의 지각이 갈라지고 마그마가 솟구치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불타 죽는 지옥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우주선에 태워져 수십 년간 우주를 떠돌았습니다. 그녀에게 우주는 지켜야 할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앗아간 잔혹한 곳입니다. 이번 제임스 건의 영화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예고편 속 카라는 희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지쳐있고 분노하고 강렬하며 폭력적입니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술로 달래고 적들에게 자비 없이 주먹을 날립니다. 스크린렌트의 분석처럼 슈퍼맨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하는 아이지만 카라는 그 상실의 무게를 뼛속 깊이 기억하는 생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영화가 기대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센 언니가 나와서가 아니라 슈퍼맨과는 완전히 다른 결이, 고통과 상처로 빚어진 진짜 카라 조엘의 서사가 드디어 스크린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상처 입은 영혼 카라는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원작 코믹스 슈퍼걸 우먼 오브 투모로우의 설정을 통해 영화의 스토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예고편 초반 카라가 외계 술집에서 올해는 최고의 해가 될 거야 라며 자주 섞인 말을 내뱉는 장면. 원작에서 카라는 매년 자신의 21번째 생일이 되면 초능력을 잃게 만드는 붉은 태양이 뜨는 행성을 찾아갑니다. 슈퍼맨과 같은 노란 태양 아래서는 신진대사가 빨라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거든요. 그녀에게 생일은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이자 동시에 고향인 크립톤이 멸망한 날을 카운트하는 날입니다. 그녀는 붉은 태양 아래서 평범한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며 술로 기억을 지우는 일종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예고편의 그 나른하고 태폐적인 표정은 단순한 타락이 아니라 깊은 PTSD의 표현입니다. 그러던 만취 상태의 카라에게 루시라는 외계 소녀가 찾아옵니다. 루시는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인 악당 크렘에게 복수하기 위해 카라에게 도움을 청하죠. 처음엔 내 알바 아냐 하던 카라가 왜 눈이 뒤집혔을까요? 그 단서로 예고편에 아주 잠깐 지나가는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크립토가 테이블 위에 쓰러져 있고 카라가 울먹이는 장면이 나오죠. 맞습니다. 악당 크렘이 카라의 유일한 가족이자 고향의 마지막 기억인 강아지에게 화살을 쏜 겁니다. 이건 마치 존 닉의 개를 건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이 순간 영화의 장르는 SF에서 스페이스 웨스턴으로 변모합니다. 상처 입은 두 소녀가 우주선을 갈아타며 악당을 추격하는 처절한 로드무비가 시작되는 거죠. 이 영화의 완성도를 보장하는 또 다른 요소, 바로 제작진의 광기입니다. 먼저 감독 크레이그 길레스피, 영화 아이토냐 크루엘라를 보셨나요? 크레이그 감독은 세상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여자들을 스타일리시하게 그려내는데 도 같은 사람입니다. 사회 부적응자, 반항아, 악녀 이런 캐릭터들에게 펑크록 음악을 입히고 감각적인 편집으로 포장하는 능력은 헐리우드 탑티어죠. 제임스 건이 그를 선택한 건 착한 슈퍼걸은 필요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음악은 라민 자와디가 맡았습니다. 왕좌의 게임, 웨스트월드의 음악 거장이 합류했죠. 웅장하면서도 서글픈 그의 음악이 우주의 고독함을 어떻게 채울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예고편에 딱 1초 등장했지만 존재감 폭발한 캐스팅도 있죠. 제이슨 모모아가 연기하는 현상금 사냥꾼 로보입니다. 아쿠아맨이 삼지창 대신 시가를 꼬나물고 우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니 카라와 적으로 만날지 아니면 돈 때문에 억지로 팀을 맺는 관계가 될지 이들의 티키타카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외적인 빅 이슈를 짚어드려야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설. 아직 보장 찍은 확정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라마운트가 껴들려고 했지만 현금 부자 넷플릭스를 이기긴 힘들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럼 슈퍼걸 넷플릭스로만 나오는 거 아냐? 아이맥스로 봐야 하는데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그동안 워너는 배트걸처럼 빚 때문에 영화를 찍다 말고 엎어버리거나 CG 퀄리티를 타협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만약 넷플릭스가 인수한다면 우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반면에 막강한 자본이 제임스 건의 창의성의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까운 시기에 워너브라더스 방패 로고 옆에 붉은색 N자가 함께 뜨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화 슈퍼걸은 단순한 여성 히어로 영화가 아닙니다. 원작 코믹스인 우먼 오브 투모로우의 깊이 있는 서사, 크루엘라 감독의 힙한 연출, 그리고 가옥의 제임스 건의 유머와 액션이 더해진 완전히 새로운 우주 서부극입니다. 희망, 정의, 그런 건 배부른 소리야. 자신의 소중한 강아지를 건드린 자는 우주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는 무서운 언니. 그녀의 처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2026년 6월 26일. 가장 먼저 보고 스포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더였고요. 다음 스포에서 만날게요. 안녕!